평소 너가 관심 있던 여자가 있는데 너가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그 여자가 맨날 그 스토리를 보는 거야. 어쩔 땐 너무 빨리 보기도 해. 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면서 계속 신경 쓸 거야. 근데 웃긴 게 여자랑 카톡을 하거나 실제로 만나면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어. 근데 또 스토리는 올릴 때마다 빨리 봐. 자, 이럴 때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자가 너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호감은 감정 설계야. 너가 여자에게 감정을 설계한 만큼 여자의 호감도 따라온다는 거지. 오늘 영상에선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여자가 역으로 나한테 호감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낸 여자랑 잘 돼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잖아. 사실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입맛에 다 맞춰주거든. 예를 들어 여자랑 카톡을 하면 안 끊기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관심 없는 주제도 여자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관심 있는 척하면서 맞춰주고 또 애프터할 구상을 찾으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결국 너가 여자의 큰 호감을 기다리는 것뿐이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자가 내 얼굴이나 느낌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 거지. 자, 그렇다면 모든 권리는 여자한테 가 있겠네. 그렇다고 너희들이 막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맞춰주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매번 실패하는 거야. 결국엔 여자를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너희는 이 메커니즘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앞으로 여자를 대하는 모든 사고의 롤을 좀 바꿔보자고. 오늘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자가 혼자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너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자, 오늘 이 트리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남녀관계가 발전하는 모든 메커니즘은 뭘까? 무조건 감정에 대한 설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 이거 뻔해 보이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 우리가 좋아했던 짝사랑녀가 단순히 얼굴이 이뻐서만 좋아한 게 아니고 그 여자는 너희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거고 너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야. 이해돼? 형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자 얼굴이 당연히 이쁘진 않았어. 그때 왜 좋아했냐면 그 여자가 형 이름을 밝게 부르면서 책을 빌려갔거든. 그 하나가 감정의 트리거가 된 거야. 그날 밤 형이 혼자 뭘 했을까? 해피타임 말고 그냥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나한테 책을 빌렸을까? 아, 얘가 날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의미부여하고 나 혼자 오해를 한 거지. 나만 혼자 집에서 감정을 키운 거지. 반대로 여자는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지 않을까? 근데 대충 이 예시 하나만으로 뭔가 이해되지 않아? 맞아. 이걸 반대로 하면 돼. 내가 잘해보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 혼자 감정을 키울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야 돼. 그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의 감정이나 여자의 생활, 이렇게 여자의 환경에 내가 침투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여자의 감정에 침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자세부터 좀 바꿔야 돼. 인간은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심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선한 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감정이 들키거나 오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야. 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 여미새로 보이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너희들은 세상을 좀 다르게 봐야겠지. 자, 생각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여자의 감정에 침투를 한다는 건 아까 짝사랑녀 예시처럼 상대가 오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감정은 그런 부분에서 부풀려지고.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그 오해를 즐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린 여자한테 그 오해까지도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날 보던 간에 그냥 즐겨봐. 물론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자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즐기되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들이 미묘하고 애매해야 돼. 너가 여자한테 주는 감정의 방식이 애매모호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이 인스타 하지? 평소 너가 관심 있던 여자가 있는데 너가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그 여자가 맨날 그 스토리를 보는 거야. 어쩔 땐 너무 빨리 보기도 해. 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면서 계속 신경 쓸 거야. 근데 웃긴 게 여자랑 카톡을 하거나 실제로 만나면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어. 근데 또 스토리는 올릴 때마다 빨리 봐. 자, 이럴 때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해석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자가 너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계속 혼자서 오해를 하고 감정적인 파동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가 오해를 시키되 애매하게 액션을 하면 여자가 나의 서브 커뮤니케이션을 읽으려고 혼자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이해됐지? 자, 이걸 갖고 형이 실제로 썼던 기술 몇 가지로 한번 예시를 들려줄게. 처음에 말했듯 호감은 너가 설계한 만큼 따라온다고 했어. 형이 실제로 쓰는 건데 만약에 여자랑 어떤 소셜 모임이라서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쳐보자.
이런 관계는 이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거든. 일단 만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이때 너희들이 그 여자한테 감정적인 오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여자를 향해 첫눈에 반한 것처럼 웃어야 돼. 또 아니면 헤어졌던 여자를 다시 재회한다는 바이브로 웃던지. 이걸 메타필링이라고 하는데 처음 인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최대한 많이 싣는 거야. 나는 단순한 인사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 즉 일상적인 상황에 다른 감정을 넣어서 여자 혼자 다른 감정이 떠오르게끔 하는 건데, 이때 여자가 내 서브 커뮤니케이션의 모호성을 느끼면 다른 감정으로 해석을 해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지. 이거 진짜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해. 상대방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려면 진짜 많은 감정을 담아서 여지를 한번 남겨줘봐.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건 헌팅할 때도 먹혀. 초반에 가장 큰 매력 스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니까 한번 실제로 써봐. 두 번째 감정 설계법은, 이건 형이 쓰는 필살기인데 형은 여자한테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해. 물론 핵심은 아까 말했지, 덤덤하게 하는 거. 그래야 여자가 내 비언어와 언어를 해석하니까. 자, 만약에 여자가 잘 웃는 여자야. 이럴 때 여자한테 이런 말로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거지. 너 그렇게 웃으면 남자들이 오해할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자, 이런 상황 말고도 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는 경우도 많잖아. 이런 여자한테도 아까 위에 예시처럼 의미 부여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너 사람들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그래서 난 너가 약간 친구 같은 이미지가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모호성을 띠고 있어. 그지 않아? 이때는 어물쩍 넘어가도 되고, 너무 궁금해하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냐 하면서 여자의 감정을 더 찔러보는 거지. 이걸 최대한 덤덤하게 할수록 여자가 내 언어를 해석할 때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생겨. 분명 말은 당기는 느낌이긴 한데 비언어적으로는 평가하거나 알려주는 느낌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술들은 되게 많아. 형 카페에 회원들 후기만 봐도 다 풀어놨으니까 꼭 한번 가입을 해서 봐봐.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실제로 꼭 한번 써봐.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앵커링을 자극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자의 생활에 내가 배치돼 있어야 되거든. 이건 간단해. 그냥 하다못해 여자랑 근처 인형 뽑기 가게에 가서 키링이라도 뽑아서 선물해 주잖아? 그럼 여자가 그 키링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파블로프의 개이론인 앵커링이잖아. 이렇게 소셜녀한테는 앵커링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아. 예전에 형 썸녀가 러닝을 좋아했는데 러닝할 때 노래를 항상 듣잖아. 그래서 형이 여자 플레이리스트 보는 척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몇 개 넣어줬거든. 그리고서 여자가 러닝을 하다가 내 노래 듣고서 카톡이 온 적이 있어. 자, 이거 자연스럽게 여자의 생활에 내가 반영이 된 거지. 물론 여기다가 뭐 노래를 말 달리자 뭐 이런 거 담으면 안 돼. 그냥 너만 알고 싶은 노래 같은 거 하나씩은 있잖아. 그런 걸 담아야지. 생활 반경이란 건 별거 없어.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좋아. 하다못해 연락도 되게 작은 거지만 여자의 생활 반경에 침투를 할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의 아침이나 출퇴근길 혹은 뭐 운동 전에 연락만 잘해도 여자의 일상에 나랑 톡을 하는 것도 루틴이 되는 거야. 이게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 특징이기도 해. 여자의 감정이나 생활에 나를 잘 녹인다는 거지. 근데 이 침투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여자를 그냥 만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 이거 알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썸이나 친구 관계, 소셜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헌팅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들 있지. 명분 자체가 이성관계인 그런 여자들은 이건 무조건 투자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가장 쉬운 투자가 바로 시간이야. 카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걸로 투자를 받아야 돼. 이건 형이 카톡 법칙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 이거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꼭 한번 봐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면, 여자의 환경에 내가 침투를 한다는 건 공통 접점이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남자들은 위장을 하잖아. 대부분 여자 취향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너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여자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여자야. 그럼 너와 여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대화 주제나 취미, 티키타카 같은 잘 맞는 성격까지 여자의 공통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 물론 위장 없이. 그래서 바운더리가 넓은 남자들이 매력이 있다는 게 그냥 이런 거야. 누구한테도 잘 맞으니까. 그래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최근에 형 카페 회원이 피드백을 받았는데 중국 유학생이랑 썸을 타려고 했나봐.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중국 유학생만의 공감대는 뭐가 있을까? 이때 사람들은 유학이라는 포커스를 둔단 말이야. 그지 않아? 그래서 여자랑 대화할 때 유학생이라 힘들지 않냐 이렇게 대화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또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감정의 공감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공통 접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결국엔 내가 중국에 대한 문화나 중국어와 같은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문자 표현들이나 중국 유학생 친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 접점이 무조건 필요해. 내가 비슷한 생활
생활 반경에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잠깐 생각나서 한 사담이고, 정리하자면 여자가 나를 생각나게 만들려면 여자가 어떤 감정적인 오해를 해서 나를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이 뜻이고, 또 여자한테 앵커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 그래야 여자가 집에서도 나를 생각한다, 이거지. 자, 오늘 영상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할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더 좋은 영상에서 보자고.